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고일 선생 소설가인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총선에 관해 여러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의 개관이랄까요?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승패가 갈렸다고 보는지요. 임기 중에 총선은 늘 집권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두드러졌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 점을 파고든 야당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한참 남은 집권 중반기, 여당에 대한 지지가 이처럼 낮은 일은 우리 정치사에서 드문 현상이다. 윤 대통령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초래한 것일까? 역시 경제가 문제입니다. 살기 어려워지면 시민들은 집권 세력을 비판하게 마련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만해요. 이런 상황이 시민들로선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살핀 부분이 있는지요. 네, 건설 경기가 경기의 지표 노릇을 하는데 요즘 건설 회사들이 무척 어렵잖아요. 그런데 건축 재료의 단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작황에 따라 출렁이는 농산물까지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대파와 사과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된 배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파와 사과가 아니라 대파와 사과가 상징하는 물가 상승 문제에 시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따지고 보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기가 어려워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얘기의 시효는 짧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짧거든요. 길어야 1년? 그 뒤로는 언제 적 얘기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오죠. 따라서 윤 대통령으로선 집권 초기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뭐라고 했어야 합니까?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고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펴서 물가가 올랐다.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아울러 전임 정권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다만 경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 경제 정책은 대체로 긴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 따라서 저희 임기 중반이 되면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는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희망적 전망을 제시해야 시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의문사항은 여럿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듯한 현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충청도에서조차 거의 전패한 이유는 뭘까? 대전은 의석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고 심지어는 본향인 충남 공주까지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었다. 그 많던 지지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것. 그것이 윤 대통령이 정직하게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핵심 지지층이 실망해서 떠나면 진영 한가운데에 빈 곳이 생기게 되어 진영 전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됩니다. 또한 복 선생은 핵심 지지층이 실망한 원인 중 하나로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막아야죠. 윤석열 후보도 그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유세 중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선언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의사들의 자존심 건드려 의대 증원 문제는 선거 얼마 전에 느닷없이 튀어나와 판세를 뒤흔들었다. 그 문제가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국가 현안이었는지 충분한 숙고 끝에 나온 정책인지 필자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은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고 소득도 높아서 우성향 유권자가 많습니다. 의사들의 저기를 사면 줄잡아 몇십만 표가 날아가는데도 그 일을 강행한 거예요. 방금 모멸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들의 직업적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집권 초기엔 과학자들에게 모멸감을 줬죠. 그전에도 초등학교 5세 입학이나 킬러문항 배제처럼 보기보다 복잡한 논점들을 쾌돌한 마식으로 다루었어요. 혼란을 싫어하는 시민들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는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문재인 범죄 혐의 하나도 수사 안 받아.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우리 원자력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없애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아랫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윤 대통령은 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까? 이 밖에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체가 소각되는 것을 막을 생각도 하지 않은 일,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킨 인류에 대한 범죄 가치 있는 자료가 담긴 외부 저장 장치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북한 지도자에게 넘긴 일, 이런 범죄들이 하나도 수사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노 작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몇 년째 암으로 투병 중인 사상가의 조용한 분노가 느껴졌다. 나라를 해치고 민족을 해치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길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분들은 문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선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작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생각도 같을 겁니다. 이런 사정에 나름 교훈을 얻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버티려 할 겁니다. 민주당이 쪼개지지 않은 이유. 지금까지는 여당이 패배한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승리한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끈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던 비명계를 숙청했습니다. 비명행사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죠. 당연히 비명계는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둘로 쪼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계의 중심 인물들이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당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모두가 이런 결정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당이 쪼개지지 않은 것이 선거에서의 승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화에나 나옴직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영화 같은 일들이 정치나 스포츠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에 현실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 자체로 열광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엔 지지자를 열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 여기서 물음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실은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주론에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열을 막아준 거대한 암흑물질, 자세하게 말해주십시오. 밤의 하늘을 살피면 은하들이 회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의 회전 속도는 너무 빨라요. 그럼에도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은하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5%가량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95%가량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19배나 되는 암흑물질이 있어서 은하들이 빨리 회전해도 흩어지지 않도록 거대한 중력으로 붙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준 거대한 암흑물질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숙청당한 문재인계 정치인들이 그 엄청난 중력을 가진 암흑물질에 붙잡혀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우주론의 암흑물질에 비유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미스터리가 일단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력보다 몇 곱절, 몇십 곱절 큰 권력을 가진 세력이 은밀히 움직여 이탈자가 하나도 안 생기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 미래의 정치적 이익이든 무엇이든 현실의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적 이론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흑물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만이 알겠죠. 그래도 짐작할 단서들이 덜어 있어요. 모두 잘 아는 것처럼 근년에 온 세계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이 부쩍 커졌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좌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중국의 영향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이나 주변국의 정치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후에도 예를 들어 소련이 얼마나 미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나중에 간첩으로 판명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독이 서독에 대해 벌인 공작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중국에는 한국의 상황이 자신들의 국익과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니까요. 상식적으로 어떻게든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이 일반 시민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훌쩍 넘는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를 며칠 앞둔 4월 4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TAC는 중국의 개입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올해의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특히 인도, 남한 그리고 미국에서 실시되는 바 우리는 중국이 최소한도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생성물을 생산하고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생성물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증강시키려는 중국의 늘어나는 실험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말씀 듣고 보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담하게 중국에 대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폈어요. 윤 대통령의 뛰어난 면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죠. 예상과 달리 중국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얼핏 대담한 외교 활동을 펼치던 이승만 대통령의 면모를 윤 대통령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척 외로울 터인데 윤 대통령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중국의 침투와 위협에 대해 잘 대응하는 길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셰셰하면 더 내놓으라고 나올 것 아니겠어요. 중국에 셰셰한 필리핀이 지금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노 작가의 마지막 당부는 역시 나라 걱정이었다. 필자도 비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복거일 작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